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일정 모두 마무리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기내 간담회는 없었고요. 그래도 이번 방일이나 방미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한번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로 극우 업무론에 낚였던 트럼프를 내 편으로 만든 한편의 반전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상회담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자신의 트루소셜에다가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나라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 포스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이 자신의 포스팅이 한국 특검의 한국 교회와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급습이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상당한 우려를 자아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상황을 상당히 슬기롭게 넘겼는데요. 여기에는 미리 철저한 기획과 준비에 따른 일종의 키워드가 작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 4가지 키워드를 상당히 중시하게 이번에 봤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로 이야기한 부분을 저는 상당히 결정적인 한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반도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 분단되어 있는 국가고 여기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도자는 유일하게 당신이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그걸 돕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이 꼬리가 쫙 귀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 딱 보였잖아요. 사실 이러한 멘트는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이 노벨 평화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타격을 한 것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다우존스 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것은요.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살아나고 있고 그것은 당신의 지도력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 미국의 국내 정치에도 당신이 이렇게 큰 업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테러에서 공동의 위협을 겪었다는 부분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이 피습을 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거의 위기일발의 상황에 직면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의 경험을 딱 제시함으로써 두 사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모티브를 딱 장악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트럼프 월드와 골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혁 개방되면 거기에다가 트럼프 월드를 짓고 그리고 이 당신이 좋아하는 골프도 나도 즐길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나름대로 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트럼프 일가의 사업적인 부분에서까지도 탁 이야기를 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조커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렇게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10월달 에이펙 정상회담에 와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맙다 이야기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끝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아주 전사라고까지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 준비가 아주 기막힌 효과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층 분석이 그야말로 주요했던 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회담 전에 우려됐던 여러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동맹 현대화로 인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나 감축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우리가 굉장히 사전에 잘 준비를 했다고 느껴지는 것이 현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내 친구가 지금 앞에 있어 지금은 말하기 싫어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국방비 정액 이런 문제들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원칙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으로 가는 그 기내 간담회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비롯한 이 일종의 역할 변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기 힘들다. 그런 원칙은 분명히 천명을 했지만 그러나 미국이 지금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정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한 셈이죠.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CSIS의 이 간담회에 가서 우리 스스로가 국방비 정액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국방비 정액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언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맹국과의 정상회담을 이렇게 가슴 졸이며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우픈 일이기도 한데 그런 만큼 네. 국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조사 결과 같은 게 있나요? 예, 지금 표로 아마 나갈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좀 후하다,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3.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좀 화면에 나오죠. 잘했다. 그러니까 매우 잘했다가 37%나 되고요. 잘한 편이다 15%까지 해서 53%가 잘했다고 했고 잘못한 편이다 13%, 매우 잘못했다 27%, 뭐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도 한 40%가 넘게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60.7%는 성과도 있었다 또 이렇게 응답을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국민들은 구체적인 성과로 어떤 것들을 꼽고 있나요? 역시 이제 이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 이 부분에 대한 양측 간의 동맹이 상당히 좀 긴밀하게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첫머리로 좀 꼽았고요. 이 부분을 얘기한 게 좀 표에 나오죠. 18%가 가장 큰 성과로 경제 협력 확대, 즉 조선업 등 이 제조업 분야의 협력 확대 이 부분을 좀 지목을 했고 두 번째가 이거는 사실 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신뢰를 구축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적 신뢰가 구축이 됐다라는 점은 이게 사실 가장 큰 성과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게 사실은 트럼프 정부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생길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친구고 전사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찬사를 했다 여러 차례 언급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최대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제조업 분야 이런 경제 협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하면 한 3년 반의 이 재임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 한다면 웬만한 현안들은 다 거기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또 앞서 이제 교수님이 김정은 위원장 언급을 잠깐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안 되더라도 그 나중에라도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역시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 해빙 분위기 또 조성할 수 있을 테니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뭐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밀려다니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국방비 증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할 정도로 왠지 주도적으로 뭔가 협상을 우리가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어도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원활했던 소통의 순간들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를 빼준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Okay, please. Let me help you with that. It's pretty heavy. Okay, good.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라고 의자를 빼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또 서명을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네요. 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아주 상당히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서명한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의 하나의 피크다. 이런 이야기, 정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의자에 앉는다고 해서 그건 결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서서 이렇게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앉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을 경우에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아주 작은 부분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리 가졌을지도 모르는 의구심을 눈 녹듯이 그러니까 녹일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방명록 서명 장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한글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뚱뚱했던 펜인데 서명하는 내내 그 펜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거 가져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네.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진으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그 펜이 이제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사인한 그 펜 좀 화면에도 나오는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심이 되게 굵습니다. 예. 저게 이제 이번에 주식시장에서도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던 모나미라는 회사의 네임펜인데 네임펜 중에서도 제일 심이 굵은 그 펜이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에다가 이제 겉에 껍데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따로 한 달 반 전에 주문을 해서 만든 이제 그건데 이게 이제 이 만년필 업체가 뭐랄까 수공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10몇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소식 나간 다음에 나도 사겠다, 나도 사겠다 뭐 화제가 됐잖아요. 또 이게 일종의 이제 굿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방에서도 우리 이거밖에 못 만드니까 지금 또 뭐 예약은 다 찼고 그래서 좀 뭐 양해한다, 뭐 양해를 받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좀 특이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뭐 그 네임펜 심을 넣고서 잘 써지게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앞서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던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한 것 중에 또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얇은 펜보다는 굵은 펜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사인 보시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되게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펜이 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펜 뚜껑 위에 태극 문양, 또 펜대 상단에 봉황 문양, 얼핏 딱 봐서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겠죠. 그러니까 모양도 이쁘고.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좀 탐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가기 전에 이제 거래 기술을 정독하고 칭찬으로 트럼프를 춤추게 한 다음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까지 명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펜 선물까지 그야말로 세심한 준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원활했던 정상회담을 이끌었는데 향후에 있을 한미 간의 협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의사 결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원활한 작용을 하도록 도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아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하나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자기 가시 내지는 자기애가 아주 강한 조금의 좀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자신을 추켜 세워주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상대한테는 바로 꽂히거든요. 한번 꽂히면 또 끝까지 봐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특성이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한 케미를 갖고 있는 세계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에 있어서 쉽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앞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평가한 것도 이 두 정상 간의 신뢰가 구축된 거다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적 신뢰관계를 쌓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케미가 원활히 작동만 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겠네라는 기대가 바로 지금 그 여론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아마 이번에 구축된 두 정상 간의 신뢰가 향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 3박 6일간의 순방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 현안에 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과 동시에 그 순방 기간에 야당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장동혁 대표 만나고 싶다는 지시를 내렸다고요. 예, 뭐 사실 외치에서는 아주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만 또 내치는 또 내시 나름대로의 또 어려운 고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여 강경 선명 투쟁을 지금 외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신인 당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도착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와의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여러 또 이런 국내 정치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죠. 대표적으로는 지금 당장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9월에는 정기국회가 있고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산안 처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3대 개혁입법, 검찰, 언론, 사법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면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